자, 저보고 위기설을 10년째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요,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자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요인이 축적되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로 몰려가면서 누적된 것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빙산이 쪼개지듯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갈 거라고 예고했는데 이 투기꾼들이 제 말이 굉장히 불편해서 저한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럴 때 중국 망한다, 세계 경제에 대공황적 위기가 온다, 그리고 돈 푸른 이 사태, IMF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푼 이 사태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자산 폭등과 인플레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고, 이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세계 경제가 폐쇄 경제로 가고 신자유주의는 끝이 났고 투기 자본주의가 미국 월가 중심에 전 세계를 망칠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국 경제에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에서 터져나왔고 정부가 해명한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시티은행 노무라 정권의 보고서를 이야기해서 위험 소지가 있는 한국의 PF 부채 규모가 111조에 이른다. 한국이 세계 그림자 금융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특히 그림자 금융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활동 수준은 한국이 선진국에서 미국 다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뺐어요. 중국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니지만은 부채를 쌓고 있는 기구를 말하죠. 그래서 비은행 부분의 부동산 규모가 926조로 사상 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는 지난 3월달 금융당국이 공개한 부동산 PF 수치와 거리가 있어요. 자, 지난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부동산 PF 규모를 135조 6천억이라고 했죠. 그림자 금융으로 지목되는 비은행권 규모가 저축은행 9조 6천억, 여신 전문 25조 8천억, 정권 7조 8천억, 상호금융 4조 4천억, 보험 42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체율 평균은 2.70이고 저축은행은 6.94, 정권은 13.73, 여신전문사 4.65로 해서요. 그런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 규모가 아니라 202조가 넘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 차이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규모에 새마을금고 대출액이 빠졌고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도 빠졌고 또 정권사의 PF 보정, 토지관리 신탁 등도 빠졌기 때문에 실제 PF 규모는 이것보다도 수십조 많아서 202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것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PF 사업장 평가에서 순차적으로 경공매를 통해서 토지를 처분해서 빚을 줄이고 사업장 재구조화, 즉 사업장의 부채 구조를 다시 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블룸버그 통신의 지적에 대해서 어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금융감독원이겠죠. 국내 부동산 PF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글로벌 시장에 비춰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기준은,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111조라는 이야기는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부의 설명도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블룸버그가 제목을 달한 것은 한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 PF 최악 상황 아직 안 왔다. 한국의 비은행권 보유,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926조 사상 최대치다. 노무라 정권은 해영건설 워크아웃, PF 부채 스트레스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마디로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고, 블룸버그 통신의 주제도 결국 한국 부동산 PF발 위기,
뭐겠습니까? 금융위기죠.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림자 금융,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구에서 나타나는 숨겨진 부동산 PF 부채를 면밀히 주시해야 되고, 이 세계 IB라고 부르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세계 IB 투자 은행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문제가 많은 한국의 PF 부채 규모가 111조에 이른다고 했고, 피로웨 프라이스의 이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피츠 시몬스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뭔가가 터질 수 있는 축소판으로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926조로 전년도 886조보다 4.5%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는 10년 전보다 4.2배가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당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우려스러운가를 알 수 있는데, 한국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로 건전성 위기가 제고된 저축은행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돌입키로 했다라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낼 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부동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즉 부동산 부채가 가져올 문제들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1,300억 달러, 179조 이상의 회사채가 채무 불이행에 빠진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부동산 PF발 신용 위험이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제 타격을 엄청나게 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최악이 오지 않고 올 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90년대 일본과 같은 부동산 급락으로 대출 부실, 경제 타격이 심해질 경우 한국 당국의 대응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코로나 이후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세계의 그림자 금융이 63조 달러, 8경 7천조 가량 되는데, 한국의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 대출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중단하자 소규모 기업이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증가했고, 한국에서는 19개월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그림자 금융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이 보정 확대로 이 PF 위험을 막고 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 한국 당국이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소형 기관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정부의 지금 이 반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위기설이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요즘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관련 정부가 파악하는 통합 데이터가 부재하다. 그러니까 926조니 111조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135조 6천억 하지만 신용평가사 등 시장에서나 건설산업연구원은 202조 6천억이 넘을 거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부 발표 수치에 구멍이 많아 실제는 더 크다. 자, 그리고 부동산 PF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사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사흘 위기설은 없다. 정부가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라고 단언을 해도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확한 근거치 없이 괜찮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4월이 지나도 5월, 6월이든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이 그냥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지정학적 갈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건설 시장의 찬바람, 원자재 가격 폭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문제가 터지니까 금융사를 통해 통계를 받아서 정리한 걸 가지고 모든 사업장을 다 아는 척 해서는 안 되고 임시 방편식으로 그걸 믿고 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정부가 PF 정상화 한다지만 정상화에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금융사 대출 정보를 진 금융위 금감원 건설 사업장 데이터를 확보한 국토부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종합정보망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모르면서 괜찮다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자, 인터넷 뱅크가요, 취약 대출 연체가 급증한다. 즉, 중저 신용자에 대해서 당국이 인가할 때 요구한 대출 비중을 무리하게 맞추다가 지금 부실 위험이 커졌고, 그래서 당국이 인터넷 뱅크에 위험한 저신용자들을 몰아넣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2천억을 또 팔아서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없는 듯 줄이는 것처럼 하는데 부실 채권을 판다고 산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수치 장난을 치겠다라는 이야기에 불과하죠. 은행 연체율 4년 9개월 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 등 기업 가계 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 금융당국 관리 가능, 고금리 지속된 심각해질 수도, 새마을금고 7%대까지 치솟았어.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8%를 찍기 싫어서 있는 부실 채권을 없는 듯이 매각하는 거예요. 부실 채권 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쓴답니까? 쓸 데도 없어요. 그냥 숫자 장난이에요. 정권사의 13.73 그것도 숫자 장난이에요. 실제로는 더 심각하죠. 이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